안녕하세요. 이병찬의 감성 책방 이병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헨리에테 쿠르트와 사라 파울젠 지음의 어쩌면 나도 무례한 사람일까 입니다. 이 책은 예의와 예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서 사실 지켜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예절이라든가 부모, 친구 사이에서의 예절, 혹은 의상에 대한 예절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외모에 대한 우리의 예절은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영원히 젊고 싶은 우리의 마음. (2020년 1월) 미식 축구리그 결승전인 슈퍼볼의 하프타임 무대에 제니퍼 로페즈와 샤키라가 등장했다. 짧고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등장한 두 사람의 열정적인 무대가 끝나자 SNS는 말 그대로 폭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니퍼 로페즈의 나이를 무색해하는 몸매에 감탄하는 한편 자신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졌다. 왼쪽에는 제니퍼 로페즈의 사진을, 오른쪽에는 60대 영화인 데니 드비토의 사진을 올린 다음 아래 이런 글귀를 적기도 했다. 제니퍼 로페즈가 50세 때, 내가 29세 때. 로페즈의 모습은 직업적으로 훌륭한 모습이었다. 외모는 로페즈의 직업 중 일부분이다. 아마 유전자, 운동, 돈, 재능은 물론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피부과 전문의가 로페즈의 영원한 젊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다는 소망은 할리우드가 만든 악마와의 계약이다. 할리우드에서 여배우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아주머니, 전 부인 같은 역할밖에 맡지 못한다. 그런데 젊음과 날씬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가 일반인들의 삶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 주변만 보아도 얼마 전 막 40대에 접어들었는데 보톡스 시술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모델도 짝을 찾아야 하는 싱글도 아니다. 고학력자의 괜찮은 직업과 집과 남편, 세 아이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주름살을 없애는 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사회라니. 어딜 가나 안티에이징 산업이 호황인 것도 이해가 간다. 보톡스, 필러, 각종 화학적 필링, 피부 재생, 자가혈 마사지 등 최소 친습적인 관리법만 찾아봐도 끝이 없고 비용은 천정부지다. 피부를 잡아당기거나 주름을 펴는 친습적 관리법은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각종 리프팅이나 자가지방 이식술 같은 것들도 있다. 서른 살 언저리만 되어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더 어리신 줄 알았어요. 라는 외모 평가가 칭찬이 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이, 주름, 흰머리, 기미, 처진 피부 등에 질색하며 각종 크림, 운동, 전문가의 도움으로 대항한다. 그렇다면 메멘토 모리, 즉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학자들조차 토마토를 먹으면 노화가 더뎌진다고 말하는 마당에 말이다. 매끈한 얼굴, 완벽한 눈썹이 우리를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할까? (20대) 때 BMW를 모는 것이 신분의 상승이고 25살 때부터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말에 어디까지의 맞장구 쳐야 할까? 니콜 키드먼은 지나치게 매끈한 피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조롱당했고 르네 젤위거의 눈 리프팅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맥 라이언과 맥라니 그리피스에게서는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두 사람은 성형수술 때문에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겼다. 노화와의 싸움이 공공연하게 전시되어서는 안 된다. 가짜로 꾸며진 젊음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숨어 있는지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된다. 노화와의 싸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이 부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 부위가 신경 쓰이고 이 부위에 시술을 받으면 저 부위에도 받아야 하니 신체 각 부위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내맡김, 즉 초연함보다 노화와의 싸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의학적 시술로 이마 주름을 펴는 것이 계속해서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르고 화장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피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면 돈을 투자해도 좋다. 아름다움의 대가로 얼마큼의 돈을 쓰면 좋을까? 스프레이 선텐 전문가, 장수를 위한 식습관 조언자, 붙임머리 전문가, 헤어드라이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PT 강사,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에게 연간 14만 달러를 쓴다고 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성들도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다. 샤워 제품, 머리카락에 사용하는 제품, 제모 제품, 바디로션, 얼굴에 사용하는 토너나 크림, 메이크업에 필요한 제품 등등 아침마다 외모를 꾸미는 데 드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피부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성분을 바르거나 매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 건강에 좋지 않다. 독일에서만 화장품 및 케어 제품 시장의 연간 매출이 130억 유로에 이른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최소의 침습적인 시술을 받는 사람은 약 4만 5천 명. 외과적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은 3만 5천 명 정도이며 업계 종사자의 수는 고객의 약 2배다.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오가며 낭비하는 시간도 적지 않다. 우리는 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에서 마스크팩과 입욕제를 사용하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빗고 화장하고 제모를 해야 비로소 바깥 세상에 나갈 준비, 즉 일상을 보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꾸며야 하고, 어떤 남편들은 50년 동안 아내가 마스카라를 칠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주말이 진정한 휴일이라고 생각한다. 막 잠에서 깼을 때 얼굴과 외출할 때 얼굴이 다를수록 꾸밈이 더욱 중요해진다. 머리카락, 속눈썹, 피부가 기대만큼
아름답게 연출되어야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다. 시간이 없어 이를 닦지 않았거나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혹시 나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몸 관리에 비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부의 상징이다. 수백 유로를 호가하는 주름 개선 크림과 향수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벤츠 G클래스와 비슷하다. 아름다움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한눈에 알기는 어렵다. 광고를 보면 뷰티 제품은 비쌀수록 성능이 좋다. 문제를 뿌리부터 개선하는 방식이 가장 각광을 받는다. 예를 들어 모공의 크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개발되면 모두가 그 방법을 위해 돈을 지불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모공의 크기라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뷰티 산업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겨났다. 어쨌든 시술을 받아서 모공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K-팝 스타 같은 빛나는 피부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관리와 메이크업이 마음의 안식이자 기분 전환, 부의 상징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이 적당할까? (6주마다)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60유로 정도를 쓴다고 치자. 1년이면 500유로 이상이다. (500유로면) 주말 동안 국내 여행을 가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금액이다. 애초에 6주마다 한 번씩 미용실에 갈 필요가 있을까? (50유로짜리) 크림이 과연 (10유로짜리) 크림보다 얼마나 뛰어날까? 완벽한 아이라인보다는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게 회사에서 나의 평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녁에 머리를 감은 다음 아침에 20분 더 자는 것이 완벽한 웨이브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네일아트와 저축 중 어디에 돈을 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프랑스어 강좌를 듣는 것이 미용실에 가는 것보다 가치 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 또한 자아 극대화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남성들도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압박. 오랜 시간 오직 여성들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바로크 시대에는 오히려 남성들이 더 화려하게 꾸미고 외모에 신경을 썼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들이 승기를 잡으면서 아름다움과 젊음은 여성의 이상이 되었다. 여성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남성들의 구애를 받는 아름다운 여성과 희생적이고 자애로운 어머니로 말이다. 남자들이 돈을 벌고 여자들은 집과 아이, 그리고 남자들이 벌어온 돈과 재산을 돌봤다.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 혹은 지위가 높은 남성과 결혼해야 했고, 그러려면 외모를 가꾸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가까워지면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압박은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압박은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났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남성들 또한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전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25년 전 고급스러운 머리 스타일과 잘 가꿔진 몸매, 제모를 한 가슴을 한껏 드러내며 메트로섹슈얼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드러그 스토어 진열대에는 남성들을 위한 뷰티 제품이 등장했다. 요즘은 수염을 관리하는 제품부터 남성용 컨실러 및 각종 화장품도 판매되고 있다. 독일 전 수상인 헬무트 콜 같은 거구의 남성들은 아마도 오늘날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남성들은 몸매가 날렵해야 하고 운동을 즐겨야 하고 외모를 가꿔야 한다. (1973년) 가수 폴 사이먼은 왜 내 복부는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내 삶의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데 라고 말했다. 오늘날 남성들의 식스팩은 직장 생활만큼이나 딱딱하다.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남성 뷰티 시장은 채모 관련 제품이 주류를 이룬다. 머리카락, 눈썹, 다른 곳의 채모 관련 제품이 가장 많다. 몸에 불필요한 부위에 난 털은 휑한 정수리에 이식되기도 한다. 유명 인사 외의 일반인들도 돈을 들이고 고통을 참아가며 더 젊고 남자답게 보이기 위해 탈모 관리에 힘쓴다. 남성들이 데이트 상대를 찾을 때 쓰는 자기소개에는 스포츠가 빠지지 않는다. 암벽 등반, 달리기, 크로스핏 등이다. 턱걸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남자는 논외가 된다. 하체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이어트는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프로틴 쉐이크, 제로 콜라, 육포 등 남성들이 주 소비층인 다이어트 제품도 많다. 의식적으로 육류를 덜 섭취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건강과 몸매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채식에 관심을 보인다.
자기 몸 긍정주의와 신체 중립주의. 우리 모두가 아름다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심지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연애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나 예쁘고 귀여운 아이일수록 부모의 사랑과 교사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럼 우리가 못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초에 아름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결정하는가? 생물학자들이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얼굴이 좌우 대칭일수록,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또 아기처럼 동그랗고 귀여운 외모일수록 성인 여성의 관심을 끌기 쉽다.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은 성숙함과 건강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간단할까? 얼굴 및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미의 기준은 수십 년마다 바뀐다. 우리가 누구를 섹시하다고 여기는지는 생물학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시대의 섹시 아이콘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상은 시대의 거울이기도 하다. 성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과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현실에 반대하며 등장한 것이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이다. 자기 몸 긍정주의는 우리는 모두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개념이다. 피부색이 어떻든, 뚱뚱하든, 피부가 텄든, 코가 삐뚤어졌든, 상처가 있든, 스스로를 당당하게 드러낸다면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이상은 자기 몸 긍정주의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다양해졌다. 능력이 있고 팔로워도 많은 SNS 계정을 운영 중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면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다. 팔로워만 있으면 된다.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다양성은 곧 주류가 되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도브의 광고 캠페인이었다. 뒤이어 H&M이 중년 이상의 통통하거나 뚱뚱한 여성들을 모델로 기용했고 오랫동안 깡마른 백인 여성 모델들을 내세워 이상적인 섹시함을 광고하던 빅토리아 시크릿은 재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뒤처지고 말았다. 인스타그램 코미디언 셀레스트 바버는 호주 보그지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바버는 유명 인사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개그로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모델들의 포즈를 잘 따라하고 자신의 평범한 몸매를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버의 인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 보그지도 바버를 놓칠 수 없었다. 바버는 호주 보그지의 모델이자 객원 편집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자기 몸 긍정주의는 우리가 외모에 두는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퍼졌다고 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움이 갖고 있던 권력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뿐이다. 아름다운 만큼 양가 감정이 공존하는 것도 없다. 누구도
자신의 외모가 못생겨지길 바라지 않으며 영원한 외모로 좋은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함께한 지 40년 후에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외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커플은 없다. 외모가 매력적이라면 일자리를 얻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외모만 뛰어날 뿐 무능력하고 게으르다면 금방 그 일자리를 다시 잃을 것이다. 현재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서슴없이 기뻐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움은 부와 마찬가지로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자기 외모를 자랑하려는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나, 자신감 넘치는 나 같은 해시태그보다 변변찮은 모습, 운이 좋았다, 사랑받는 나 같은 해시태그를 붙인다. 노골적인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금 장신구나 주황색 포르쉐, 구찌의 후드 티셔츠처럼 받아들여진다. 최근 인기가 많은 여성 아이콘은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다. 이들은 외모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유명해진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이들에게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빌리 아일리시는 항상 몸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후드 티셔츠를 입어 몸매를 드러내지 않고 이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차단한다. 우리는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보며 툰베리가 머리카락을 풀거나 마스카라를 하면 더 예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두 여성은 엄청난 재능이 있고 스스로 이룩하고자 하는 일도 많다.
두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 쓰지 않는데 이들이 유명해지고 나자 모순적이게도 꽉 묶인 포니테일과 사이즈가 큰 후드 티셔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신체 중립주의는 2015년에 블로거 멜리사 파벨로가 자기 몸 긍정주의에 반대하며 주장한 것이다. 과거 미의 기준에서 탈피해 새로운 아름다움의 이상을 또 다른 관습으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 튼살에 반짝이나 화장품을 발라 오히려 강조하는 것 또한 외모에 신경을 쓰는 행위다. 그래서 파벨로는 자신의 몸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시간을 줄이고 완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벨로에게 신체는 그저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성격과 재능을 담고 있는 통이다. 거울 앞에서 조명이 커진 방에서 나는 거울 앞에, 압박감 앞에, 화장품 업계의 감언이설 앞에,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여성들 앞에 서 있다. 이것은 내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내가 만약 얼굴에 크림을 바른다면 나는 광고의 희생자가 되는 걸까? 누군가가 내 나이를 실제보다 더 젊게 봤을 때 기쁘다면 나는 잘못된 미의 기준을 따르는 걸까? 외모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 이상이어야 지나친 걸까?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굴레에서 빠져나가려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또 얼마일까? 자유는 기회비용이 높은 목표다. 온갖 보정이 적용된 사진이 아니라 필터도 없이 주름과 눈처짐을 그대로 보여주며 아무런 포즈도 취하지 않는 사진을 틴더 앱에 올리는 것은 멋있고 도전적인 일이다. 얼굴 보정에 대항하는 아주 용감하고 솔직한 행동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진을 올리면 매치 상대를 찾을 수 있을까?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거울을 볼 때 평소에 보던 부분과 다른 측면에 집중하는 일이다. 내 얼굴의 단점을 어떻게 가릴지 생각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사랑스럽고 예쁜지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드름을 노려보기보다 맑고 깨끗한 눈에 기뻐하는 시간을 늘리자. 솔직히 말해, 우리는 타인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하다. 왜 스스로에게 더 관대해지지 못할까? 항상 나보다 더 피부가 깨끗하고 머리카락이 찰랑거리고 이가 하얗게 빛나고 입술이 도톰하고 가슴이 풍만하고 광대뼈가 봉긋하고 다리가 날씬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없더라도 인스타그램을 켜는 순간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앨범을 2억 장 넘게 판매한 가수이며 모든 사람이 꿈의 며느리라 부르는 테일러 스위프트조차 외모에 대한 강박을 벗어던지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고 말한다. 나에게는 절대 충족할 수 없는 미의 기준이 늘 존재하거든요. 날씬하지 않고 엉덩이가 킴 카다시안처럼 둥글지 않고 하이 패션에 맞지 않으면 섹시하지 않다.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와서 허무하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다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스스로가 좋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다. 우리는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전문 작가와 비교하지 않고 요리 실력을 전문 셰프와 비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외모는 제니퍼 로페즈처럼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사람과 비교하는 걸까? 물론 나 또한 거품 목욕과 크림을 좋아하고 아이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려지면 기뻐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머리카락이 눌리지 않고 드라이를 한 것처럼 완벽한 모양이길 바란다. 수면이 부족해 주름이 더 깊이 패거나 20년이나 지나 다시 사춘기가 돌아온 것처럼 눈가 주름 옆에 여드름이 나거나 흰머리가 계속해서 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더라도 나는 이를 닦고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칠하고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묶는다. 네, 헨리에테 쿠르트와 사라 파울젠 치음의 어쩌면 나도 무례한 사람일까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사실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갖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헬스는 물론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고 더 나아가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리는 물론 좋지만 외모에 대한 압박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무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델들이 거식증에 걸려서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보면 타이트한 미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는 식스팩의 근육질의 몸, 여자는 슬림한 몸매, 이러한 부분들이 아름다움의 정석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외모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자는 그러한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가벼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뿐더러 모든 사람들은 있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죠. 일명 자기 몸 긍정주의. 저도 물론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 스스로의 모습을 더욱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그럼 이병찬의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